비박을 넘었더니 이제 또 친황을 들고 나와요. 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재판과 관련한 부적절한 민원을 한 정황이 드러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북미 양측의 움직임이 긴박합니다. 주말쯤엔 날짜, 장소,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오늘 정치와 오정령 소화할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문정 의원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 의원님은 저희 뉴스회전 처음 출연해 주신 예, 먼저 시청자들한테 좀 인사 좀 예, 부탁드립니다. 의정부 출신 홍문정입니다. 우리 박 의원님도 잘 알고, 네. MBC도 자주 와서 잘 알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열띤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홍 의원님 먼저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 의혹, 아직은 의혹입니다. 네. 시끄럽습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국회의원하고 법원행정처 간에 이제 서로 뭔가 재판을 놓고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이라면 좀 상당히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밖에 뭐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그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서로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와 사법부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나온 판사가 다시 들어간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여당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국민들의 굉장히 큰 공분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그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렇게 잘못했나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또 정부로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양승태 대법관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중단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밑에서 또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슬프고 참 또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또 우리 국회 자체를 또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차장 수사하다가 공소장 이제 공소 사실을 추가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연결고리가 누가 이걸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느냐라고 했더니 국회에 파견된 판사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국회에 판사분이 파견이 돼 있는지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게 원래 나와 있는 겁니까? 법사위에 이제 전문위원 제도가 있고 네. 또 파견 제도가 있는데 검찰과 법원에서 파견되어 있는 좀 직급이 높은 네. 검사와 판사를 국회가 전문위원으로 임명을 하고요. 그 전문위원으로 별도가 있고 네. 또 그 전문위원을 일종의 보충하는 의미로 파견검사, 파견판사가 그동안에 쭉 있어 왔습니다. 마치 뭐 민원의 창구, 로비의 창구처럼 지금 얘기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법원이나 검찰이 국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정이라든지 또는 입법 실태 등등을 법원 검찰 쪽 입장에서 파악하고 또 수시로 법원 행정처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검찰 쪽 관계자들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질의에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어떤 편의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도움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 창구로 이렇게 단정하고 당연한 듯이 단정하기에는 좀 과한 얘기고요. 네. 아무튼 뭐 지금 홍문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불거진 이 문제는 뭐 마땅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국회 사무처나 대법원이 앞으로 파견 판사를 안 보내고 안 받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뭐 이제 지금 뭐 원천적으로 좀 조심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국회 차원에서
검사 판사 출신의 전문위원 혹은 파견 검사 파견 판사를 국회가 절실히 필요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과 검찰 쪽의 어떤 이해와 요구에 의해서 유지된 측면이 저는 한 6대4로 더 높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는 사무처 차원에서 지금 판검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개선 논의가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쉬울 것인가는 좀 의문입니다. 제가 법사위 간사를 해봤기 때문에요. 그렇죠. 법사위 오래 계셨고 네네. 간사도 하셨고요. 네. 자, 아무래도 아까 뭐 여당 쪽에서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야당 의원, 그러니까 당시 여당 의원들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은 전직 의원님들이다 보니까 현직인 서영교 의원이 좀 여론에 공격을 좀 주 타깃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들이 이제 다 여당 의원들이죠. 그분들이 다 야당 의원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여당일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우리가 이제 옛날 여당을 적폐라고 하고 또 그 적폐를 없애버려야 돼, 청산해야 된다. 지금 여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얼마나 여당한테 큰 부담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판사를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도 전달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직접 그 판사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로 불러서 개인적인 민원,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 전과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지인의 아들이라는 분이 전과가 있는 분을 또 서영교 여당의 실세께서 지금 무슨 굉장히 높은 일을 하고 계시죠. 원내수석 부대표시죠.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분께서 불러서 했다는 것이 이건 굉장히 국민의 공물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이었습니다. 그냥. 네. 야당이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이었죠. 여당이 아니고 당시. 아니 야당이었나요? 네. 야당. 2015년도 일입니다. 2015년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찌 되었든 간에 하여간 우리 여당 의원이었건 야당 의원이었던 간에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또 아니면 우리가 여당과 야당과 우리가 법사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가 아닌 사무실에서 은밀하게 또 개인적으로 또 부적절한 내용을 부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될 거고 지금 또 우리 서 의원이나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곤혹스러운 입장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내일쯤이면은 소년 의원도 그렇고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당 내 진상조사는 결과를 좀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예측인데요. 어쨌든 우리 서 의원께서 국민적인 감정을 놓고 볼 때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신 것은 맞기 때문에 저는 허심탄회한 사과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징계까지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다만 현재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지금 있고 아마 내일쯤이면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교 의원은 아직은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본인의 소명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자유한국당에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이 들어옴으로써 좀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친환계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어제 이제 저희가 연수를 했어요, 의원들. 연찬회를 했는데 보니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그래요? 역시 이제 전당대회가 되고 이 전당대회 당 대표가 되시면 앞으로 이제 21대 총선을 치를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총선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당 대표와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당대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가요, 의원님께서? 지금 하여간 어쨌든 국민적인 여론은 1등입니다, 그분이. 예,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익 진영에서의 황교안 전 총리의 지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또 그분이 이제 사시면서 검사장도 지내셨고 또 법무장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과의 인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기 전에 만났던 인연, 뭐 그런 개인적인 인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쎄요, 뭐 친한계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분하고 친하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친박 의원들,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라고 하죠. 이른바 친박 의원들께서는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네. 홍 의원님께서도 사실 좀 들어오실 때 네. 그 입당할 때 쓴소리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은 친박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 친박 아니다 그런 의미는 사실은 그 여당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 당을 뭐 친박이다, 뭐 친박이 아니다 그런 얘기로 자꾸 사람들을 이게 개념 자체를 언급하는 게 나눠 놓으려고 해서 친박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느 후보도 친박 후보가 아니고 또 친박 후보이기도 하고 따지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황교안 대표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그 뭐 친박이라는 의미는 만약에 그 의미를 따진다면 저희가 무슨 같이 정치 활동을 했다든지 뭐 선거 활동을 같이 했다든지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지금 뭐 감옥에 가 계십니다만은 우리 대통령과 무슨 어떤 이런저런 인연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정치적인 그런 같은 그 아젠다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미래를 같이 공유하고 있었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황교안 대표 전 총리한테는 제가 그 좋은 말씀을 해드린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아니다 이 말씀은 외연을 높일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우리 당 안에는 이제는 무슨 개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저는 그 우리 야당 말고 우리 여당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그분은 친박 후보다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게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한 뒤에는 처음 지금 박범계 의원도 나오셨어요. 네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많죠. 네. 친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홍문정 의원님이 이 쓴소리를 냈지만 정작 기분이 나빠 보이지는 않으시고 아,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황계 일단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난 네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보여요. 그만큼 자유한국당 내 의원님들의 생각들이 각양각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친박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말 그대로 일국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실세 국무총리를 했고요. 대단했죠.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고 나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뒤에 대통령을 했습니다. 사실 권한대행을 했죠. 권한대행했죠. 네. 그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았고 특검 수사를 받았고 탄핵 결정이 됐고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때 뭐 했느냐?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어요. 바로 요 대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게 느껴질 대목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다라고 친박 핵심 중에서 지적할 만한 얘기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통치 기간 중에 아주 중요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친박 중에 친박입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 그러면요 절대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뭐 당권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우리 홍문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자유한국당이 뭐 아주 뭐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정당 같으면 모르겠는데 위기감을 갖고 있는 정당이니까 아무래도 그 보수 진영에서 1등 달리는 분을 뽑겠죠. 네. 그러나 많은 어떤 모순들을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네. 다른 얘기로 좀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추천한 그 5.18 진상조사위원회 네네네. 위원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그렇고 5.18 단체들, 뭐 소위 네, 말하는 네. 5.18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고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단순한 어떤 그 민주화의 요구 정도를 넘어서서 1980년 이후로 30여 년 이상 우리 현대사의 질곡의 역사인 동시에 또 미래에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대역사적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특별법을 통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네. 대법원 판례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직 채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이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자유한국당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공모를 통해서 정했다고는 하지만 5.18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을 굳이 지만원 씨가 아니더라도 굳이 이런 분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진심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또 역사의 뿌리 찾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른 측면이겠습니다만 홍 의원님께서는 당 지도부가 지만원 씨 배제하고 다른 분들 세 사람을 추천한 거에 대해서도 좀 반발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할 때, 중진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원내대표하고 이제 당 지도부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만원 씨라는 분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면 왜 안 되고 되면 왜 되는 건지에 관해서 그리고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의 결과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는 지만원 씨도 마찬가지고 그분을 추천한 분이나 추천 안 하는 분들을 모두 설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만원 씨와 원내대표 간에 무슨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사감정 때문에 호불호 때문에 그분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 공당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5.18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국회에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뭐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의 의견을 공론화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것이 그 여당의 어른스러운 입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5.18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여당이 좀 너무 이분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분은 뭐 옛날에 무슨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북한군 개입설에 관해서 뭐 동조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그것이 진상규명을 원하는 여당에서 원하는 뭐 그런 해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해답에 대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죠. 장에서 열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조사위원 추천 거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근데 지금 너무 많이 기다려서 이 조사위를 출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게 더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뭐 엊그저께 일어난 일이 아니고 1980년 5월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미 우리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수십 년이 흘렀던 역사지만 잊혀질 수 없는 역사가이죠. 지금 뭐 홍문효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어떻게 세 분이 다 동색입니까? 그렇게 골라도 그렇게 또 그렇게 세 분이 똑같은 분들을 골랐는데 그 중에 두 분은 지금 5.18 특별법상에 5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요. 법률가, 변호사, 또 교수, 또 의학자, 또 고증과 관련된 역사적 고증과 관련된 또 인권 경력 이 여기에 형식적으로 해당이 안 돼요. 두 분은. 근데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갖고 계시는데 아마 상당히 고심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아무리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뽑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저는 임명을 거부하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완전히 같은 색이 아니라 좀 파란색도 있고 또 연두색도 좀 있고 노란색도 좀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좀 구색을 좀 맞추면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울림과 호소력도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세 분 다 난영난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제외한 야사당이 1월에 임시국회 소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국회의장은 19일쯤에는 아마 회의를 열겠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뭐 이사 일정 같은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뭐 5.18 문제도 그렇고요. 이 문제도 이제 저희도 여당 해보지 않았습니까? 엊그제까지. 그 여당의 심정을 잘 알아요. 우리가 하자는 건 안 하고 맨날 왜 쓸데없는 얘기 하자고 그러냐. 이제 저 양반들 또 무슨 목 입으리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국회를 열겠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 솔직히 잘 알고 계시지만 여당에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회는 특히 선진화법 이후에 지금 여당이 과반수도 넘고 있고 또 많은 지금 야당이라고 하지만 여당하고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가 국민에게라도 호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당은 지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야당이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목리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너그럽게 아니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 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희가 안 열어주면 우리가 국민한테 직접 호소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여당이 아주 폭넓게 네. 마음 크게 열어주고 동의해주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1월 중순이 지금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지금 2월 임시국회는 무조건 열어요. 그 회기를 1월 회기로 하냐, 2월 회기로 하느냐 문제거든요. 큰 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개친도진인데 이제 야당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죠. 그 내용 중에는 뭐 뻔하잖아요. 지금 뭐 신재민 또 한번 타령하실 거고 또 뭐 김태우 하실 거고 그건 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월에 지금. 하나, 1월에 하나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뭐 아무튼 국회 열자는 것에는 저는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